안녕하십니까.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입니다. 교육부에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100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. 언어폭력이 3분의 1로 제일 많고요.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,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, 이건 요즘 생긴 건데, 또 신체 폭력, 이것도 심각하고요. 스토킹, 금품갈취.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은 단순한 어떤 괴롭히나 왕따 수준을 넘어가서 감금, 상해, 폭력, 이렇게 심각한 범죄 수준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만으로는 치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, 또 자존감의 상처,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, 이런 것들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합니다. 학교폭력 피해 학생 연구에 의하면 실제 우울 불안이 1.5배에서 2배 높게 나타났다는 게 있고요. 자해, 자살 시도가 2~3배 더 높다,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반복적으로 이런 학교폭력을 입는 애들은 자존감 저하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다 보면은 스스로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거나 점점 고립이 발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서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마음의 상처도 신체적 상해처럼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잘 아물 수 있도록 보듬어 주어야 되고, 또 2차 가해라고 있는데요.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.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성장기에 이런 폭력 피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차차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. 한편 그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,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은 빈번하게 학교 폭력의 희생 포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특별한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. 일단 부모님은 자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.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,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조치를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일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.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듣다 보면은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요.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이성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. 학교 폭력 이후에. 그리고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.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달 이상이다. 그러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합니다. 한 달이 안 됐더라도 자녀가 학교를 안 가는 수준이다. 혹은 정말 자해,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다. 그러면 역시 그렇게 증상이 심해도 진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가 만약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억지로 데리고 오기보다는 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동의 하에 데리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치료 경과에 더 좋습니다. 학교 부적응은 개인적인 요인과 또 학교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요.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양육자 여러분께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관심, 대화를 통한 공감,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주고,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마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해서 성숙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